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어떤 학생이 국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 자기 혼자 푸는 거 책 한 권을 오답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15회 분량입니다. 틀린 개수를 보면 보통 3등급 정도 나온다고 해도 그죠? 아주 많이 틀리는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고, 그런데 틀리는 게 이제 일관성이 어떤 식으로 틀리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문법은 전체 개수에서 15회에다 개수 하시면 퍼센트도 나올 수 있는데, 퍼센트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용언 분석, 용언을 어간, 어미,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부터 해가지고 분석하는 법, 음운 변동, 보조 용언, 사정 활용하기, 서술 자릿수, 골고루 틀렸어요. 맞춤법, 합성, 파생어, 주술 호응. 근데 고정문법은 싸그리 다 틀렸어요. 그래서 고정문법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한번. 왜 그러냐면 고정문법 강화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 다음에 담화 종결어미, 품사, 발음 문장 해가지고 골고루 틀려서 골고루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니까 한글 맞춤법. 제 유튜브에서 저랑 수업 안 하시더라도 제 유튜브에 보면 고정문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보시면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기본 이론은 생각보다 좀 틀렸어요. 주변 의미 중심은 단어와 관련되는데 형식적 농편이니까 누군가가 기본 이론은 국어 선생님이 좀 그래도 잘 잡아준 것 같아요. 언젠가 덕본 사람 있지 않아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꼼꼼하게 수업 들은 게 여자한테 들은 수업 같아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 국어 선생님한테. 느낌상으로는 고전소설을 보면 이거는 왜 이렇게 취약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물을 파악을 못해요. 네, 맞아요. 공간하고 시간도 파악을 못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부분적인 거, 소재도 파악을 못하니까 부분적인 것만 보고 풀고 안 보이면 헤매다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끄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재심은 부분, 일치 같은 거. 비문학은 희한하네요. 문법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어디 특징적인 게 틀리는 게 아니라 골고루 틀려요. 이것도 근데 이제 이해는 돼요. 전체 구조, 관련 내용, 내용 일치, 보기 재시문, 전개 방식, 추리, 기후 적용, 작동 과정 이렇게 골고루 틀리는데, 이것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이것도 전체를 파악을 못한다. 부분적인 거는 찾아가 푸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그래요. 이것도 인물관계가 틀려요. 인물관계도로 틀리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화작을 틀릴 때도 개어나 구체화 방향이나 초고 고치고 흐름 잡고 이런 거에서 틀려요.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럼 3개의 공통점이 뭐냐? 4개의 공통점. 부분적으로는 잘 찾고 내용도 대략 알겠는데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바라보는 구조를 잡는 게 미흡하니까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다 맞겠다. 한두 개만 빼고. 이런 지금 심정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현대소설도 인물관계 못 찾고, 공간 못 찾고, 시간 못 찾고. 틀린 게 그렇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는 보기와 관련 단어 성학의 문맥해서 어느 정도 문제인데 한자가 약해서 한자 단어는 싸그리 다 틀리고, 사자성어도 틀리고 있어서 한자 모르는 거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대책을 만들어줘야 한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외로 고전시가도 보기 적용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어떤 그 전 단계 국어 선생님한테 기본 이론하고 문학 중심으로 잘 배웠다는 거죠. 문학하고 기본 이론은 잘 가르쳤어요. 그 전에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런데 아마 여선생님이든지 아니면 국어를 전공해서 아니면 남선생이라도 국어를 전공해가지고 이게 비문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를 논리적으로 짜잘하게 해갖고 전체 틀을 바라보는, 부분은 읽고 설명을 하는데 전체 틀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키우는 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현대시도 첫 번째 문제도 전체 보는 거, 어조상황도 전체 흐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보는 거를 놓쳐요. 자, 그러니까 풀이 분석을 보니까, 자, 이제 해결법도 있어요. 단락 나눔은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체 구조를 나눠서 단락을 나눠줘야 되고, 선택지를 이게 1번, 2번, 3번을 이렇게 이거 틀렸고 이렇게 봐요.
단어를 고른 다음에 이렇게 횡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핵심어를 골라야 되는데 핵심어를 안 긋고 머릿속에서 누적하니까 끊어읽기는 잘하는데 핵심어를 덜 골라서 문제고, 긴 지문이나 긴 보기가 나오면 이 두 개가 왔다리 갔다 하고 테크노 추다가 그래서 홀랑 틀려버리고 나중에 막 답 보면 아이고 이거였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추론이라는 게 상상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틀리고, 한자 단어 푸는 법, 복합 지문의 첫 번째 푸는 법. 자, 그러니까 시도 첫 번째 문제, 비문학도 첫 번째 문제, 소설도 첫 번째 문제를 헤매고 있어요. 자, 이거를 돌파하면 당연히 2등급이 될 거고, 요거 한 개만 돌파를 해도 왜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등급이 되려면 문법하고 단어 해결법하고 그 다음에 과학 지문. 과학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지문 보고 일치관계로 풀어낼 수 있다 라는 게 되면 1등급. 이 세 가지를 해결하면 1등급이 될 겁니다. 자, 시공간 구문, 인물관계도를 푸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약정 지문 보시면 총체주의, 뭐 철학, 논리학, 그러면 내용파학, 철학자 주장 비교, 아와 비하의 투쟁, 뭐 합리로인 추론, 토인비 견해, 전통 철학, 성리학, 균학 추론해서 이렇게 이 철학 논리학 쪽으로가 틀리기가 쉽고, 과학 지문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는데 과학 지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푸는 방법을 하나도 몰라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해갖고 풀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지문, 이거 예를 들어서 어제도 경제기문 어떤 학생하고 풀어달라고 그래서 풀어줬는데, 여기에 달리하고 복리, 수학 공식이 나와서 이 공식을 모르면 이걸 못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도 풀어야, 이걸 하나도 몰라야 풀어야 국어 문제죠. 그러니까 달리 공식, 복리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과학 지식은 손가락이고,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르치는데 지금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이 과학 지식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과학을 풀 때. 그래서 요 파트를 배워야 되는데, 이걸 또 얼마나 빨리 이거를 인식해서 배워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왜 학생마다 다르니까. 학원 줄 수는 없고요. 자, 보통 학생이 이제 못 푼 문제들, 많이 틀린 문제들을 보면, 철학, 소크라테스, 과학, 불확정성, 그레고리의 달력과학, 기업 결합은 경제, 음악 이론 복잡한 거, 사시남정기, 이거는 그때는 좀 맹했었나 보죠. 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 비문학, 이렇게 틀렸어요. 이렇게 풀렸는데, 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해 불가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수치가 나오고, 복잡하게 어떤 내용도 나오면서 구체적인 사례 적용도 나오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딱딱 뽑아내야 되는지, 이게 내용 갖다가 사례 봤다가 문제 봤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읽는 방법, 왜 전잔하게 흐르는 거나 똑같은 흐름으로 되면 나도 쭉 읽으면 되는데, 이거는 쭉 읽으려니까 이것도 까먹고 이것도 까먹고 이렇게 읽는 방법, 읽는 방법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됐죠? 자, 문제점. 전체적인 단락 흐름을 전체를 보는,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했고, 다행히도 기본 이론을 잘 공부시켰고, 심화 이론 몇 개만 하면 되고, 오답 나올 때 문학도 잘 했기 때문에, 비문학을 푸는 방식 중심, 어떤 독해, 전체 큰 시각, 소설이나 희곡의 전체 큰 시각, 고쳐쓰기의 전체 큰 시각을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 다음에 또 1등급을 위해서는 이 섬세하게 추론하는 거, 문제풀이에 대한 나의 오해, 이거를 교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 섬세한 부분은 강점이 좀 그래도 있으니까 이 전체 시각을 키워주면 이 섬세한 걸 볼 때 더 확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학생이 예를 들어서 4등급, 5등급을 맞더라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 순식간에 2등급 턱걸이까지 올라가기는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게 8번에 가능할까는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보통 그냥 3등급 맞춰주세요. 그러면 8번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8번만 하셔도 무방하는데 2등급이나 저 1등급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뭐 최소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간이. 자, 과학이나 철학 지문의 비문학 풀이법, 소설 희곡의 인물 관계도 체크법, 화작문의 고쳐쓰기 계율 작성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우선 보강을 해야 되고, 최우선으로
심화를 하면 긴 보기하고 선택지 헤매지 않게 추론 추리 논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그 다음에 문법은 별도로 문제로 불러서 문법하고 화작문은 별도로 책을 하나씩 풀어가지고 한 권씩, 화작문 따로 문법 문제, 아니면 화작문만 뽑아주고 문법 문제만 100문제 200문제를 뽑아줘갖고 그 틀린 문제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비문학 체크법 또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이 지문 어려운 거 뭐 해결해 주세요 해서 뭐 체크법만 순수하게 1시간, 소설 희극 체크법만 1시간, 왜 그렇게 체크해야 되는지, 문법 문제를 미리 주고 3주 전에 풀어가지고 질문 문답 수업 틀린 것만, 화작 문제 줘서 풀어가지고 문답 수업, 긴 보기 문제만 쭈루룩 넘기면서 학생하고 이거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를 따로 해야 되고, 시는 이게 쭈루룩 보기에는 이 정보량이 적으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 왜 그러냐면 학생이 독해를 책을 읽는 방법은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누적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어떤 단어를 체크해서 그걸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끊어서 소주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심으로 이걸 하나하나 세부 독해를 하는, 빠르게 이렇게 핵심을 킵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시 해석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어려운 철학 지문을 일부러 끝 갖다 놓고 그 철학 지문에서 이 문제 선택지하고 요 관계를 보면서 이 철학 내용을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나온 것들을 1대1 대응시키면서 풀어낼 수 있다. 과학 지문을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전체 구조 뼈다만 알면 명확하게 이거를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철학 지문 한 번에 딱 끝내고 과학 지문도 한 번에 딱 끝나면 천재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는데 이거 안 배우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소한 2번씩 하더라도 이것만 한 달인데 나머지는 언제 수업하냐는 거죠. 자, 다음에 안 끝났어요. 추론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추론이나 논리적인 적용, 그리고 활용 문제, 적용 문제는 많이 틀렸어요, 생각보다. 맞아요. 일단 모르는 단어 풀이법, 고전 문법도 분명히 이 동영상을 보더라도 이거 설명을 안 해주면 이게 어렵게 나오면 이거 틀려버리면 한 등급이 떨어져 버리는데, 거기다가 기본 수사법의 이론 심화, 이거는 답변할 때 모르는 지문 해설 몇 개를 해달라고, 한두 개를 해달라면 수업이 날아가 버리죠. 한 번 수업이. 자, 그러면 기타 수업 약점 해결하는 오답 문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저는 무조건 수업이. 약점 질문이 끝나면 저 위에 있는 13가지, 그러면 12가지, 13가지를 처리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오답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오답을 해결한다고 친다면 그 오답에서 남아서 1시간에 이게 다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90분 원래 수업이지만 그래서 30분 더해서 2시간을 해줄 수 있는데 혼자 하루에 4시간 해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자, 영어 오답을 보면 이렇게 오답 이렇게 분석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알겠죠? 그래서 영어 오답이나 탐구 오답도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자료 제공을 해주고, 실제로 탐구 오답 문제, 국어 오답처럼 질문하면 이거 탐구, 이것도 뭐죠? 한글로 써있죠? 네. 그래서 국어입니다, 저는. 자, 영어를 이 영어 나온 걸 해석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영어 수업이잖아. 근데 이 영어 뒤에 해설지가 있죠? 네. 이거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한글로 해설했는데. 네. 그럼 이건 비문학 독해니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끊어가지고 이 영어 문제의 구조가 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되고, 이렇게 접속사를 연결어를 체크하면 이거를 영어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이 구조에서 요 영어를 읽을 땐 이 단어를 보고 이 단어를 보고 요거부터 읽으셔야 되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그 전 과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영어 해석도 해주세요? 이 영어 단어 해석이요? 네. 이 영어 단어를 다 자기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단어를 모르고 안 모르는 거는 지금에서 해결을 못 합니다. 이 틀렸을 때, 이 영어 문제가 이 해석을 뭘 몰라서 틀렸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영어 지문을 어떻게 접근해주면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 내가 이거 유튜브에 찍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유성여고에 어떤 애가 서울대를 갔어요. 네. 외국에서 좀 살다 오고 그랬어요. 네. 영어를 92점, 3점 맞아갖고 공부 잘했어요. 아니, 제가 원래 국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4달 가르치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래서 졸업해라 했는데 몇 개월 후에 영어를 해달라고 해서 나 영어를 무슨 내가 해석을 해주냐 했더니
자기가 영어 단어는 다 안 돼요. 한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 말 자체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글이니까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고 이 영어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왜 만들고 이 문장을 만들 때 어떤 느낌으로 만들었고 이 글은 어떤 전체 이런 글을 이렇게 요약했을 것 같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면 이런 데서 난 숨겨서 이렇게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퍼펙트하게 비문학 해석을 해줬어요. 얘가 굉장히 어려울 때 영어를 100점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연대만 가도 된다고 했는데 연대는 수석해버리고 서울대 붙었어요. 짱이다. 얘가 영어를 2달인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EBS에 나오는 이상한 질문,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건 퍼펙트하게 다 이해하니까, 저는 안 봐요. EBS 해설도 안 보고. 내가 그냥 해요. 배경지식으로. 그랬더니 얘가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다음에 나올 때 시간 절약되고, 배경지식이 여기서 사이사이에 차버렸으니까 잘 풀었다 그래요. 이해됐어요? 네. 영어 비문학 독해를 해드린다고. 요청시. 자, 수업을, 2회차 수업을 하면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줘요. 같이 도와준다고. 네. 20번 보낸 애도 있어, 메일로. 그 다음에 면접도 해줘요. 그 다음에 추석 연휴 특강은 어떻게 할지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추석 연휴 쭉 있는데, 저는 10일 다 하려고 했는데, 애기 엄마가 저 죽는다고, 죽을 거라고 쉬라고 해서 추석 연휴하고 당일 빼고, 애들이 8시 반부터, 최소 늦어도, 수능으로 똑같이 봅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30일부터 9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학생은 여기서 3만원 내라 그랬어요. 여기는 점심 주고 저녁 주고 간식을 줘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안 다니는 학생은 하루가 5만원이.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해서 되는데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2달 남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을 해줘도 되는 학생도 있는데 자, 본인이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3등급 목표로 할 것인지 2등급이나 1등급 목표로 할 것인지 근데 2등급이나 1등급 그 난이도가 어떻게 따르냐에서 등급이 달라지니까 문제는 뭐 없겠지만 93점까지는 충분히 그 2달 안에 2달 해서도 도전해보고 싶다 이거 넘는 거 왜? 섬세하게 독해하고 문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문학 풀이법 잡아주고 전체 시각해서 빠르게 그걸 체크하는 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학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3등급 목표로 하실지 목표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하실지 네. 2등급 목표로 해서 다른 것도 보조받고 자소서도 쓰고 추석 때도 하고 해서 그래봐야 2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지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본인이 수업 방식 그렇겠죠? 제 수업 방식은 무조건 질문부터 받습니다. 네. 질문이 끝나면 플러스 알파로 이 질문에 의거해서 지금 이거 한 권 문제를 분석을 왜 했냐면 아니 여태까지 가르친 학생이 아니니까 지도 방법을 모르니까 한 권을 통째로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따라서 요걸 분석한 거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그런데 원래는 국어만 해주는데 어차피 짧은 기간에 이게 발생했다는 것은 영어도 똑같이 문장을 딱 보면서 휘리릭 읽고 할 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같은 맞아요. 원리가 되고 이렇게 공부하는 애는 또 전체 시각이 해서 흐름 전체 세계지리나 한국지리에 대한 전체 흐름을 쭉쭉쭉쭉 보게 해야 되는데 부분을 겁나게 외웠다가 저거 까먹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이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꾸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성실하게 했고 근데 전체 시각을 열어주면 전체 시각을 본 상황에서 최소한의 전체 시각 그러니까 에러가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허렴풋은 시각이 됐으면 여기서 고르는데 이게 없으면 여기서 고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없애주기만 해도 본인이 공부한 거에 대한 일정 효과를 볼 수 있을 듯 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요구하는 거는 2년이 돼서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선생으로서 네가 어떤 게 진짜 좋겠냐 그런다면 나 같으면 무조건 8회씩 일주일에 8회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 올 수 있거든요. 네. 평일날도 오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야자 끝나고요? 예? 야자 끝나고는 몇 시에요? 11시. 그거는 안 되고요. 만약에 학교 시험을 봤다거나 야자를 뺐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와도 뭐라고 안 하고 여기 오면 점심 저녁을 줘요.
주말에요? 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9시 가달라고 그래요. 저도 살자고. 왜 그러면 아침에 제가 10시, 9시부터 시작해갖고 매일 새벽 1시까지. 제가 3시에 자거든요. 왜 그렇게 늦게 자세요? 연구해야 되는데요, 저도. 아니요. 솔직히는 힘들어가지고 소설 보고 책 보고 그래요. 책 볼 시간도 있어요, 나도. 그쵸. 책 보는 게 낙인데, 애들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술도 안 먹고. 진짜요? 네. 놀러 가는 것도 않고. 골프도 못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책 보는 게 유일한 낙이 애들 가르치고. 자, 어쨌든 이렇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10시에 와서 저녁에 10시 잡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두 번씩 하고 아마 이 나머지 이런 거는 뭐 영어나 탐구 보도나 이런 거는 나머지 한 번 이렇게 돼서 나는 욕석은 두 번이에요, 정규는. 학생이 열심히 해서 시간이 모자라면 이렇게 한 번 더 뭐 비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 마무리 전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학은 언제 됐죠? 수학은 토요일 7시부터 9시. 그럼 이때 가시면 되고. 아니면 그러면 일반적인 게 좋으니까 10시부터 9시부터 뭐 10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녁 먹고 바로 수학 가면 되고, 저녁 먹고는 집에 가서 쉬든지 자기가 독서실에서 정리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포인트가 낫겠네요. 그래서 점심만 먹고 이렇게 해서 설계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2등급, 1등급 가능성이 적으면 이렇게 안 권하거든요. 뭐 얼마나 더 본다고 이렇게 이걸 권해요. 근데 아깝다는 거지. 이게 저도 너무 아까워요. 공부를 할 거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한 2달 전에 왔으면 한 번씩만 하라고 했을 거예요. 늦게 찾아왔네요. 아니요, 빠른 거예요. 그래요? 그 논술 보기 3일 전에 오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시켜갖고 논술 보게 합니다. 자, 이렇게 분석됐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무슨 의사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본인 틀린 것만 쭈루룩 정리를 해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를 본 거고 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지 이렇게 아웃라인이 잡힌 다음에 그러면 2달 수업을 해도 이런 효과가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해야지. 이게 효과를 보는데 이게 애매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왜? 3등급 맞춰주면 된다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하시면 3등급은 확실하게 한 번씩 해도 3등급은 확실하게 맞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시험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가지고 새가슴이라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서 글자하고 종이랑 거꾸로 보였어요. 반전 효과가 일어났어요. 뭐 이런 얘기 안 하면 3등급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등급, 1등급 나머지 과목 공부로 이런 스타일 학생이면 성실했다는 거 인정하고 조금 안 됐어요. 그 전체를 보는 시각.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를 보는 시각이 되려면 국어만 해서는 쉽지 않고요. 논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었든지 글을 쓰는 구조를 알든지 책을 많이 읽었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했든지 이해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나오는 뭐 필살 기법 이딴 거를 발표를 할 만큼 자신 있게 그렇게 되면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거 보시는 부모님이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학생을 맡기시면 뭐 학생이 질문하는 거는 하나도 안 빼고 뭐 아무리 많이 질문해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남은 기간에 다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죠? 질문 있어요? 네. 이거 틀는데 돼요? 네, 질문. 뭐 금액이나 이런 건 말고 질문. 아니 제가 3년 동안 네. 국어 공부를 하면서 네. 항상 많이 틀렸던 이유가 예. 제가 성격이 너무 섬세하다고. 아니 섬세하다기보다는 뭔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안 하면서 글자를 읽어가지고 네. 좀 글자만 읽는 이런 것 때문에 네. 못 봤었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게 금방 해줄 수 있습니다. 금방은 모르겠어요. 이거 수치섭니다. 금방은 모르겠고 볼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공부를 하면서 항상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 유튜브 보면 네. 그 학생들 일주일 생활한 거 분석한 거 있죠. 그렇게 써오시면 분석 맨날 해드립니다. 그거는 추가 시간 아닙니다. 저한테 맡겨놓으면 네가 이 시간은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해야 더 효율적이야. 네. 이거는 필요 없어. 과목 밸런스가 깨졌어.
이 시간대에 이걸 강제로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 네. 공부를 하면서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네. 다 시험이 끝나고 다시 풀어보면 네. 엄청 잘 풀리고 네. 왜 틀렸나 싶을 정도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어이없는 문제들 많이 틀렸거든요. 네, 전체 시각을 볼 때 이렇게 잘못 파고 들어가면 엉뚱한 데서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바라보는 시각.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각을 키워드리면 됩니다. 됐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